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금 인도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자신들이 만들어 생산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의 이런 정책은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하며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은 프로그램은 흐지부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인도의 여러 언론에 소개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다루어 봤습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연구개발기구와 공영기업인 HAL의 후원을 받는 이러한 야심찬 프로그램에는 항공기 엔진 개발과 군용 수송 및 중급 다목적 민간 항공기 개발이 포함되며 중형 제트 훈련기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완료되지 않고 기술적 장벽이 높아 프로젝트 진행이 벽에 부딪혔으며 최근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 이들 프로그램들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DRDO 프로그램에는 수십 년 동안 소총과 기관 단총 및 저격 소총을 설계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지만 이런 노력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개발에도 인도산 소총 개발은 기술적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다른 곳에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DRDO와 HAL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인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애매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계속해서 눈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육군 참모부장 겸 DRDO 고문인 JP 싱 중장은 DRDO가 오래된 기술을 쫓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DRDO는 최소한 2번의 기술 주기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있으며 군사능력 구축 요구사항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 없이 노하우만 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방부 고문인 아미트 코우시시와 같은 다른 분석가들은 52개의 최첨단 연구소를 가진 DRDO가 연간 할당량의 20에서 25%만 지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기본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연구이지만 결국 수많은 프로젝트에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코우시시는 이것은 기껏해야 방어 능력 구축 및 자급자족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국방부 감독하에 있는 부실 프로젝트 목록은 무한히 많지만 소수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재정 낭비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1986년 인도 방갈로에 있는 DRDO의 가스터빈 연구기관은 3년 전에 승인된 자체 개발 경전투기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카베리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인도 국방부는 382억 루피의 93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카베리의 본격적인 개발을 승인했습니다. 과체 중이고 비효율적인 카베리 엔진은 2004년 중반에 러시아에서 고고도 시험에 실패했고 LCA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든 희망을 끝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지휘사의 GF404IN 엔진은 1983년 국내 전투기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33년 만인 2016년에 인도 공군 편대에 투입된 전투기에 탑재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인도 가스터빈 연구기관은 2004년 말에 카베리 프로그램을 위해 인도 국방부로부터 283억 9천만 루피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으며 계획된 플랫폼에 더 높은 기동성과 공격각 및 향상된 무장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93에서 100km 뉴턴 추력을 가진 전투기 엔진을 설계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부질없는 개발과 추가 재정 지원 이후 2010년에 인도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베리 엔진 개발이 지연된 5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5가지의 이유로는 기술 복잡성과 중요한 장비와 재료의 부족, 선진국의 엔진 기술 이전 거부, 국내 테스트 시설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장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카베리 엔진의 개발을 계속했고 주기적으로 탱크 엔진과 철도 및 해군 함정 엔진,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가탕무인 전투용 항공기에 대한 파생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6년에 프랑스 엔진 제조업체 스넥마가 인도 공군이 발주한 36대의 라팔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카베리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기구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인도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최근 밝혀진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카베리 엔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4년이 지난 지금 그 프로그램은 불완전하지만
끈질긴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엔진 개발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엔진 개발을 그만두기에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인도의 항공기 개발 공용기업인 HAL은 2012년에 러시아와 3억 달러를 투자한 수송기 개발 합작 투자 프로젝트인 MTA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6년에 처음 운항을 시작한 안토노프 AN-32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MTA는 2017년까지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HAL의 아쇼크 나약 대표는 인도가 칸푸르에 있는 운송항공사업부에서 45대의 MTA를 구입하고 러시아는 105대의 MTA를 구입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HAL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공군의 한 고위 장교는 예상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MTA 프로젝트에 투입된 돈에 대한 책임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국방부는 2019년 초에 MTA의 대체 구매를 위해 62대의 에어버스 C9 수송기 가격 협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초에는 HAL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NAL에서 설계한 사라스 MK1 다목적형 민간 항공기가 방갈로 공항에서 프로토타입의 시험 비행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다목적형 민간 항공기는 8명에서 1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두 번째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시험 비행 중 방갈로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사라스의 개발 자금은 2013년에 중단되었고 3년 후에 NAL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했으며 그 후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다른 곳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3년 만에 1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재구성된 사라스 프로토타입은 방갈로에 있는 테스트 기관에서 선여 테스트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 비행 테스트 끝에 사라스는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2월 인도 정부는 칸푸르에 있는 TAD에 사라스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 600억 루피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15대의 사라스 구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 이 프로젝트는 전혀 진전이 없으며 이후에는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스 생산을 위한 투자 비용인 600억 루피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작년에 HAL은 1999년부터 개발 중인 제트 훈련기 프로젝트인 시타라 IJT를 부활시켰습니다. 기술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을 포기한 지 약 3년 후에 성공적인 테스트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2020년 11월 HAL은 미국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플랫폼을 재설계하여 포기로 이어진 IJT의 중요한 스톨 및 스핀 특성을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AL은 인도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회의 테스트 비행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JT는 기본 훈련기 비행 훈련을 수료한 후 중급 비행 훈련을 위한 훈련기로 인도의 HAL이 설계하여 히란 MK1 및 MK2 트레이너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IJT의 첫 프로토타입은 2003년에 프랑스의 스넥마의 라자크 엔진으로 최초의 천여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러시아의 MPO 세턴 AL-55I 엔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진 교체에도 불구하고 HAL은 IJT의 스톨 및 스핀 기능을 해결할 수 없었고 2012년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5,390만 루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계약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IJT의 비행 테스트 동안 여러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여 인도 공군은 2016년에 재정 지원을 철회하여 설계업체인 HAL이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조종사를 위한 수정된 훈련요법을 고안했으며 그 이후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인도는 스위스로부터 75대의 PC-7MK2 훈련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인도 공군이 스위스로부터 훈련기를 도입했음에도 인도의 HAL은 계속해서 훈련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공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인 VK 바티아 공군 분석관은 20년 동안 IJT 시타라의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어서 이 프로젝트는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무기 개발은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는 높지만
불투명한 개발 자금 운용과 기술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구난방으로 투자되는 무기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얼마 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포기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수십 년간 관습으로 남아있는 불투명한 무기 개발비 운용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